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할 미술작품 일당백 아트 36번째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주실 작가는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루시앙 프로이트 작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해요. 그 작가 소개했을 때 잠깐 등장했던 친구, 그리고 루시앙 프로이트만큼 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영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또 스타일리시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괴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그때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하면 어디선가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6세기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미술 작가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16세기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배다른 형인 니콜러스 베이컨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우연이에요? 무엇이 우연이라? 이 이름이? 이름이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화가 같은 경우는 베이컨의 후손이기는 한데 이름은 같아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네, 그리고 알파벳 스펠링도 똑같아요.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프랜시스 베이컨 검색을 하면 철학자, 화가 이렇게 따로 나눠서 자동 검색 이런 게 뜨더라고요. 될 놈들은 된다. 근데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보면 네. 진짜 뭔가 남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리시라고 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베이컨의 1950년대 사진이기는 한데요. 뭔가 영국 사람이기는 한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영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네. 근데 뭔가 외모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옷 같은 거는 약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바리 코트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입어서 멋부린. 네. 외적으로도 살짝 스타일리시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미술 작품 그의 작품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들고 네. 지금 저희 화가 입장에서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좀 스타일리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괴기하다,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들이 생각보다 꽤 존재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당백 아트에서도 2번이나 이야기했던 데미안 허스트. 네.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설치 조각 작품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페인팅도 가끔씩 그리거든요. 그림을.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이 베이컨의 작품이랑 비슷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요즘 작가들이 또는 당시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럼 이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짧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한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1909년에 태어났는데 네. 어린 시절이라고 해봤자 20세기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부모님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그죠. 허용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하인을 시켜서 이 베이컨을 채찍질해서 때렸다고. 동성애자니까. 네. 그런 게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베이컨의 마조히즘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마조히즘?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SM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M이 사디스트, 마조이스트 이렇게 약자 이런 건데 사디스트 같은 경우는 때릴 때 뭔가 만족을 느끼고 마조이스트 같은 경우는 맞았을 때 뭐 흥분을 느낀다. 그럼 그런 것들이 그림의 표현이 작품에 되겠다. 많이 표현된 것 같아요. 게다가 16살 때는 네. 어머니의 속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삼촌의 집으로 쫓겨났다고. 이럴 거면 쫓겨났겠다 싶었는데 쫓겨났네요. 네. 그런데 베를린에 가니까 네.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아서 그 베를린의 분위기에 너무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성애를 좀 즐기고 여러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사우스 켄싱턴이란 지역에 정착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우스 켄싱턴이란 지역이 사실 조금 저는 놀랐는데요. 네. 왜요? 이 사우스 켄싱턴이란 지역이 런던에서 가장 부자 동네예요. 아, 영국 또 네.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사우스 켄싱턴에 살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제 집이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사우스 켄싱턴에 정착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193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그냥 있고요. 돈이 많으니까 바로 뭐 전시회도 하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대에 바로 그룹전에 참여했고요. 네. 개인전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마이클 세들러라는 사람이 그의 베이컨의 작품을 한 점을 구입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좀 안 좋았죠. 그렇게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베이컨도 근데 스스로 본인의 작품이 이제 좀 별로였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1929년에서 네. 44년 그 사이에 있었던 작품을 거의 다 스스로 파괴를 했대요. 없애버려. 너무 별로다. 저주지. 그런데 이제 그때 시기에 작품 대략 15년 정도 되는 이 시기의 작품은 15점 정도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44년. 네. 1944년이 이 베이컨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인데요. 대표작을 그렸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 생가? 이렇게 느끼실 네. 수 있는데요. 제목도 사실은 조금 이럴 수 있어요. 제목이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십자가 아래 인물들을 위한 새 습작. 뭔 내용이지? 한국말도 모르겠네요. 네, 잘.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네.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base of crucifixion.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크루시픽션이 십자가형 있잖아요. 네.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어떤 피겨 이거를 인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무언가의 어떤 물체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위한 세 가지 습작 공부 약간 이런 작품인데요. 네. 근데 이 그림에서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이 작품이 십자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 십자가 형을 받으면 그 십자가 형을 받는 예전에 네. 받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전 뭐 2000년 전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받는 표정을 그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림이 네. 세 가지 그림인데요. 네.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나중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이컨의 유명한 대표작들은 대부분 이 작품 세 개가 딱딱딱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한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세 작품이 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로 이제 3 studies라고 돼 있는데 네.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는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떻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작품을 1944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빵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뭐지? 음. 라고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빵 터졌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전시하자마자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반응이 보였죠. 비난. 비난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와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팅 그게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누가 봐도 괴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베이컨이란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맞아. 이런 식의 작품을 그렸을까라고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미술 작품을 보고 떠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베이컨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도 베이컨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면 우와 약간 이런 정말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실제로 봤거든요. 네. 봤을 때 사실 작품의 이미지가 괴기한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우와 베이컨의 작품을 실제로 보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배경 알고 지식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러면은 이 작품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우선 딱 보이는 것처럼 의인화된 세 마리의 생물을 묘사하고 있다. 네. 라고 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완성을 했대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의 분노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가 뭔가 괴기한 물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로테스크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공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작품이 어떤 평론가가 얘기했을 때 도살, 절단된 고기와 살로 구성되는데 왜 이런 경향을 보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이컨 같은 경우가 이게 십자가형 그러니까 크루시픽션의 네. 전부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고 고통받는 생물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공포라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공포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포의 표정을 보면서 즐거움, 기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십자가형을 받는 그 본인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뭐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형 이런 거를 당하고 있는 거를 군중들이 모두가 봤으니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너는 악마야 범죄자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와. 어떠세요? 그렇게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네. 그냥 처형을 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정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그 처형,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배경 아래서 이제 역사가 발전해 온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이제 저도 개념미술 작품, 설치 작품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영국으로 유학 갔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작품들이 시작은 영국, 미국 쪽인데 아시아인이 그런 형태적으로 보이는 게 좀 비슷한 작품을 한 거랑 유럽인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서 하는 거랑은 작품의 깊이가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유학을 가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장르를 조금 바꾸셨다고. 장르를 그래서 페인팅으로 바꿨고 과감하게.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꾼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유럽인들의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었거든요. 제가 뭐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열심히 나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유럽 친구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배경의 지식들을 아시아에서 유학 온 저 같은 사람이 그거를 뛰어넘는 게 네.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지식과 어떤 그 십자가형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처형의 방법? 이런 처형의 거를 방법. 베이컨이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주제로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게다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베이컨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학대 아닌 학대를 당했잖아요. 네. 그런 배경이 합쳐진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이컨 같은 경우가 이 십자가형에 대한 작품을 이 1944년에 갑자기 딱 나온 게 아니라 네. 사실 1933년부터 계속 작품을 이런 주제로 작품을 했는데요.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 남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네. 분석이 된 경우도 되게 많고 네. 평론가도 이 작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존 러셀이라는 평론가 같은 경우는 1971년에 이 작품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네. 영국에는 이 작품 이전에도 그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둘을 혼동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의 작품과 베이컨의 이 작품 이후의 작품은 완벽하게 나뉘고 완전히 구별시키는 역사적인 하나의 작품이다. 기점이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도 네. 서태지와 아이들 전과 후가 다르다 얘기하는 것처럼 베이컨 이 작품이 영국 미술사, 어떻게 보면 유럽 미술사에서 이 작품을 계기로 전과 후가 다르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큰 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비주얼적인 충격, 충격. 그런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경향이 미술 씬의 경향이 뭐 초현실주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추상화 작품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철학적인 깊이감 있는 인간의 내면을 조금 뭔가 추상적으로 아니면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이제 대세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초현실적인 느낌도 나고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왜냐면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동물도 아니고 뭔가 괴기스러운 맞아요. 괴기예요. 물체? 사람과 뭔가를 섞은 듯한. 이러니까 그 당시의 경향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듯한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한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렸던 작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작품 전에 그렸던 베이컨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표현적 관심사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예술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베이컨이 그런 평가를 받아왔으니까 네.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기존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무언가 이런 거를 떠올렸고 베이컨이라는 나 스스로 작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배경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같은 동성애자가 이방인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등등이 정말 총체적으로 집약돼서 이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베이컨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딱 이건데요.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또 저도 작품을 할 때 차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차용하고 조금 바꿔서 표현하는 그 방식이 저는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거에 대한 새로운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완전 새로운 건 없으니까. 네, 완벽하게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세 작품, 한 작품이지만 세 가지의 어떤 물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한 십자가에서 애도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휴 데이비스라는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가운데 있는 물체 이건 어떻게 보면 새 같기도 한데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이건 마치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천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16세기에 마티아스 그룬발트의 모킹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을 보면 이제 붕대로 감은 예수님 또는 뭐 그 당시에는 범죄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 같기는 해요. 왜냐면 크라이스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차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것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 무슨 풀밭 같은 게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신난 건지. 네.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네. 절규를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이제 뭉크의 절규를 차용한 베이컨의 작품도 있기는 한데요. 네. 가만히 보면 사실 사람이 입을 아무리 벌려도 이 정도로 벌려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비명을 벌리고 있는 어떤 생물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실베스터라는 평론가 같은 경우는 이게 절규하는 게 아니라 하품이다. 하품? 네. 이런 평도 내리긴 했어요. 아무나 그렇게 아무렇게 평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평론가들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작품이 네. 이렇게 다양하게 평이 나온다. 네, 해석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거는 네. 왠지 십자가형에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막 저 나쁜 놈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는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박하윤 씨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절규하고 뭐 좋아하고 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맞아. 약간 좌절하고 있는 듯한 네. 모습 그런 걸 다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도 지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적외선으로 이 작품을 좀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 정도로요? 네. 네. 이게 무슨 뭐 몇백 년 전의 작품이 아니라 1944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적외선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번 수정한 흔적이 보인대요. 수정도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 무서워서. 그런데 네. 역사적인 작품들을 보면 네. 적외선으로 봤을 때 수정된 흔적 위에다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가끔씩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그 작품에 스토리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게 가치가 있다. 네, 가치가 있다. 근데 게다가 이제 네.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유화물감을 그리다 보면 그 붓 있잖아요. 네. 브러쉬 그 털이 빠져서 붙어 있구나.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거 다 이렇게 띄는데 그렇게 붙어 있는 작품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반고 작품인데 네. 적외선이나 DNA 검사를 해보니까 반고의 머리카락에 그림이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 한 올씩 빼서 고쳐야겠네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려줬고 또 캔버스 프레임을 해체하면 그 보드 안쪽에 측정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이 위치에 이거를 정확하게 구도를 맞춰서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된 이게 그림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네. 굉장히 베이컨이 신중하게 이 작품을 그렸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계획된 작품인 만큼 네. 이거를 전시를 한 후에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있을까요? 베이컨이 스스로 네, 언급하거나 뭐. 베이컨은 스스로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작품의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작품으로만 말한다. 네, 작품으로만 말하고 사실은 저는 제목에서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다시 제목을 볼까요? 네. 제목이 십자가 아래 인물들을 위한 새 습작 해석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진짜. 네.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base of crucifixion. 아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네. 듣고 나니까 이제 그림도 새롭게 보이고. 네.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신기하네. 사실은. 와, 그러니까 제목을 너무 잘 지었고요. 진짜. 게다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목이 Three Studies예요. 이거 왜요? 왜 뭐가 가장 마음에 그러니까 들어요? 스터디를 우리가 그냥 공부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습작, 연습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Three Studies가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애칭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 제목을 다 부르지 않고 베이컨의 Three Studies 하면 그냥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목에서 Three Studies라고 나온 거 보면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론 2주 만에 완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얼마나 많은 연구와 얼마나 많은 리서치와 노력과 자료 조사와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피카소의 온 더 비치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에서 또 어떤 이 베이컨의 작품의 어떤 그 피규어의 형상을 느낌이 있네.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피카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 네,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재미난 점이 네. 지난 시간에도 르누아르가 큰 작품과 조그만 작품 두 개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작품도 혹시 한 번 더 그려놨나요? 베이컨도 1988년에 이 작품을 또 그렸어요. 1988년이면 정말 얼마 안 안 됐다. 됐죠. 그죠? 네. 제목은 세컨드 버전 오브 트립티크 1944. 뭔가 작품을 보면 예전 작품에 비해서 물론 40년 뒤의 작품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작품이 뭔가 그려진 것이라든지 등등이 좀 세련된 듯한 느낌? 맞아요. 뭔가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 현대적인 느낌. 네. 아무래도 40년이나 지났고 네. 88년이면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이컨 같은 경우는 세컨 버전을 종종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오리지널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하나당 사이즈가 94cm, 그다음에 가로가 73.7cm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88년도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세로가 198cm. 훨씬 커졌네요. 네, 그다음에 가로가 147.5cm. 엄청 큰 사이즈로 그렸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베이컨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렸고 힘을 조금 빼서 뭔가 좀 거장답게 그렸다라고 생각해서 그렸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평가를 갔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보면 이 피규어들이 조금 날씬해졌어요. 맞아요. 이 날씬한 표현이 충격 가치를 감소시켰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느끼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영화가 1편이 엄청 잘 됐어. 맞아. 그러면 1편만한 2편은 없다. 맞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그래서 이런 거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88년도에 두 번째 작품이 조금 더 세련되고 회화적인 작품이기는 하지만 원본의 순수함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도 동의하기는 해요. 그리고 둘 다 테이트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봤는데 저는 이때 봤을 때 진짜 우와 역시 베이컨 감동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배경색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조금 저렴한 천에다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색감이 주황색 물감을 칠했는데 고르게 칠해진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물감이 잘 먹어서 좀 잘 발리고 어떤 데는 좀 덜 발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8년도 두 번째 버전은 정말 깔끔해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가 다 비슷비슷한 게 그 거친 느낌
그러네. 젊었을 때 나왔던 그 작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죠. 네. 그리고 또 베이컨의 다른 작품 한 번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이 벨라스케스의 인노첸시오 교황 10세. 그러니까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을 그린 거거든요. 네. 엄청 역시 거장답게 엄청 멋지고 네. 카리스마 있는 교황이잖아요. 네. 이때만 해도 이제 유럽에서 교황이 왕보다 힘이 더 센 그런 시절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이 베이컨의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에서 출발한 습작. 에서 출발한 습작. 네. 우와, 강렬해. 네. 어떡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이거는 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요. 네. 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 자체가 워낙 거장 중에 거장인데 이 거장의 작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교황을 싫어하셨나? 어쩌다 이렇게 그리셨대요? 아무래도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교황을 그린 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다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 습작 3부작 이 시리즈 같은 경우도 십자가형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의 유럽의 기독교적인 배경 아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현상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한 게 아니냐. 혹은 동성애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비판. 그런 비판이나 자기를 억압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는 해내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역시 일당백 아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입 벌리고 있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뭉크의 절규 아까 잠시 얘기했던 뭉크의 절규에서 차용을 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지만 또 1925년에 배틀십 포템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영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면 이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네. 안경이 막 이렇게 깨져가지고 절규를 하고 있는 어떤 급박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알려져 있기에는 오데사 스텝스 대학살의 시퀀스에서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간호사가 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네. 표현한 거다. 또 인류의 고통을 그렇죠. 일로. 오히려 네. 어떤 평론가 또는 어떤 저 같은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보다는 네. 이 베이컨의 작품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있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게 더 강렬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벨라스케스가 이 작품을 그렸던 시대는 이런 내용적인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교황 초상화를 그린 거거든요. 뭐 내용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게다가 저같이 지금 현대 미술을 좋아하고 현대 미술을 하고 있는 작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베이컨의 이 작품을 조금 더 높게 치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작품이 우위에 있고 어떤 작품이 뭐 아래에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시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둘 다 거장임에는 틀림없으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 네. 작품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알고 작품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보셨을 때는 제가 박하윤 씨 표정을 잠시 봤는데 네.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었거든요. 내 스타일 너무 아니다. 너무 별로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깊은 뜻을 네. 담고 있었고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삶에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잘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멋있는 분이 맞는 것 같다. 멋있는 생각이 분은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가 작품과 함께 재밌는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